약점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년도 10월 달에는 사우디 관련된 이제 빈살만 오고 뭐 10월 달, 11월 달에 또 우리 재계 회장님들이 롯데호텔 가고 막 그때 우리 대통령도 가고 막 그래서 10월 말 저점 때는 많이 기대했어요. 이제 조단이 좀 수주해 올래나. 네. 그래서 이때 조선, 건설, 뭐 이 중업 이런 것들 에너지를 봤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세요. 이때가 10월 달 저점이 22,000원대거든요. 29,000원까지는 가요. 그런데 121선을 이평선 돌파 못하고 이런 종합주가 지수는 여기서 눌림목줄 더 치고 나가는데 얘는 직전 저점을 붕괴해요. 이게 저는 이쪽이 뭐냐? 엔지니어링, 중공업, 조선,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 네. 이런 것들은 이거 다 주도주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멘텀이 나올 게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중공업도 그랬고요. 그래프를 하나씩 보죠. 하나오션은 제가 4만 원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인수업 끝난 다음에 이거는 매도자 시각으로 시석화시켜서 이렇게 반토막 될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것도 박살을 냈죠. 호텔신라도 똑같은 패턴이죠. 그러니까 호텔신라 엮은 거는 하나 투어를 제외하고는 다 뭐 비슷합니다. 여행 관련주라든지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그런데 삼성물산 보세요. 이게 하나의 징후입니다. 삼성물산. 네. 두 번째가 롯데지주입니다. 이게 지주예요, 지주. 그래프 보세요. 작년도 저점과 이게 이 로켓 이 무거운 게 근데 롯데그룹은 다른 것들 끌고 가잖아요. 지주만 이렇게 특화해요. 네.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그 합성 매수가 타겟을 삼성물산 롯데지주 찍어갖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장을 하나의 핸들링한 어떤 지수단에서의 어떤 모멘텀이거든요. 이것도 지속된다고 보세요? 종목 돌리겠죠. 이제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LG화학, LG전자 한번 하나, LG이노텍 하나, 그 다음에 SK도 이제는 SK이노베이션, S51 이런 것들 사봅니다. 오히려 이제 이쪽도 올라오나. 근데 목표 수익률은 10에서 아주 예평이 20. 그것도 3개월에서 6개월 전략. 요렇게. 그리고 이제 롯데 지주는 이제 33,000원, 3만 원을 지지했어요. 그럼 33,000원 오늘 뚫었습니다. 33,000원 깨면 안 돼요. 그러면 33,000원을 데드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33,000원 깨요. 그럼 반 끊으셔야 돼요. 그 10% 내지 15% 빼요. 그럼 다시 밑에서 잡고 이런 변동성을 이용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 지주를 저는 이렇게 그려봅니다. 33,000원, 3만원, 27,000원 6개월. 그래서 33,000원 깨면 3만원에서 다시 잡아보는데 3만원 깨면 끊었다 27,000원 흔들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나 보겠고요. 그 다음에 지주 다음에는 또 얘네들이 집중하는 게 은행 보험입니다. 네. 그러면 삼성생명 대표적으로 8만 원과 7만 5천 원을 거놓겠습니다. 8만 원 지지해요. 그럼 9만 원, 10만 원까지 땡긴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8만 원 다시 붕괴해요. 그럼 끊었다가 7만 5천 원과 요 눌림목에서 다시 사는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게임이 금융 지주, 그 다음에 그룹의 지주 이런 것들 돌아가면서 할 것 같고 이게 움직이면요 지수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게 움직이면 하루에 5천억에서 1조가 들어와요. 아니면 선물해서 합성해갖고 1조 때렸다가 1조 샀다라는, 그러니까 미결제가 10,000개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장을 계속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변동성을 네. 저는 기본이 30에서 50이다. 그리고 오늘 롱숏은 생각 안 해요. 그냥 데이터 딱 갖고 아침에 15분 동안 오늘은 350 돌파하면 상방이다라고 봤는데 쫙 땡기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땡길 거는 뭐로 잡았냐? 삼성전자를 잡았냐? 현대차를 잡았냐? 현대차 기아는 죽이고 다른 걸로 잡았냐? 이거를 9시 5분에 시초가 찍으면서 30분간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변동성은 크고 연속성은 찾기가 어렵다. 그날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시가상위 종목은요. 네. 대신 금액은 억 단위로 하셔도 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니까. 네.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어떤 때는 하루 만에 7%도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럼 바로 때리셔야 됩니다. 반이라도. 그 다음날 다 때려버리고. 이런 트레이딩 매매가 오히려 시가 30개 종목들이나 지주사들을 명단 놓고 이럴 때는 좋은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다가 빨간 박스 넣고 파란 박스 넣고 넣는 거예요. 그 구슬을. 네. 그래서 연속 3일 때리면서 하단 들어온 거는 요거는 사봐도 되겠다. 그래서 이게 시소가 왔다 갔다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앞서서 이제 에코프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액면 분할 이슈 자체가 향후 몇 개월 동안 주가를 서서히 끌어내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매도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 이전에는 40만 원, 60만 원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액면 분할이라는 재료가 없었을 때. 아, 이 F분이라는 거는 네네. 물량 시작합니다. 이 대주주가 참 나쁜 정책을 쓴 것 같아요. 진짜 이거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재료입니다. F분 과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력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록스. 완전히 뭐 15분의 1 급등해갖고 다시 원위치 시키잖아요. 네. F분이라는 거는 저는 심하게 얘기하면 종이 장사입니다. 가치 장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지금 시점에서 F분이라는 정책을 썼을까라는 걸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 둔화, 그로 인한 시장의 침묵? 저는 네. 그냥 엑시트 같아요. 엑시트 하는데 네. 5주 눌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2만 원이 1만 원 바로 안 빠지거든요. 그냥 흘러내리면서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X 전략을 잔인하게 또 사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F분 전략은 굉장히 나쁜 전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들도 트레이딩은 앞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대신 엔솔은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네, 어떤 LG와 관점에서요? 그룹으로서. 아, 그러니까, LG 예, 그룹으로서 예, 묶여서. LG 그룹으로서 엔솔은 하는데 또 삼성 SDI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러죠? 조사해 보니까 네. 삼성 SDI는 희생당하는 것 같고 오히려 삼성 SDI 투자는 전고체 오히려 그래서 CIS나 하나기술이나 오히려 미국의 밸류체인들 네. 공장제되니까 HD 건설 기계라든지 또 일렉트로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전에 에코프로를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을 거예요. 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40만 원대는 사십시오. 네. 그리고 14% 올라가면 54만 55만 원, 21% 올라가면 58만 원인데 요거 실적 쇼크 나왔는데도 예를 들어서 이거 치고 나가면 이때 때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 때리고 21%는 다 때리겠습니다. 그런데 반 때렸는데 오히려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시 더 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액분하고 나서 62만 원까지 바로 땡기고 고가에서는 윗골이 달렸어요. 네. 당분간은 60만 원, 62만 원이 저항, 50만 원은 잘 안 깰 것 같습니다. 액분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2달간 시간 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달이요? 예, 2달 정도. 그러면서 요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니까 50만 원 초입이나 이런 데 오면 항상 7에서 10% 단타는 줄 것 같아요. 네. 그거 트레이딩이나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그리고 이쪽을 보실 때 전에 LNF 같은 거 단기간 실적 쇼크 나오는데 순식간에 제가 13만 원에서 20만 원대 그대로 원위치 한다고 그랬죠. 지금 다시 원위치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뒤풀이 파동을 노리시는 게 그래서 이런 시소를 여기도 세 가지 종목 갖고 시소 이용하는 게 어떻겠나? LNF, 에코프로비에 에코프로. 딴 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예, 그렇게 트레이딩 전략에 로직을 하나 만드시는데 저점에서 74, 21 고점 찍었어요. 오늘 60일 7% 빼고 14% 빼고 21% 빼요. 그래서 세 번에 나눠서 21%에 죽었다 갈 수도 있고 14%에서 돌릴 수도 있고 그거 못 맞춰요. 네. 비율로 조정하는 거예요. 7%때 내가 1000주라면 200주 사보고 14%라는 500주 사보고 그 다음에 20%는 다 사보는데 14%에 돌리면 이 돌릴 때 저는 예를 들어 14%에서 어느 선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55만 원 그러면 확인형으로 다 사고
이렇게 로직을 정하시는 게 어떻겠나. 트레이딩은 활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중소형단의 개별 종목들 찾는 것보다는 이제는 장이 쉬워졌어요. 오히려 장이 쉬워졌습니다. 쉬워진 거 맞아요? 예, 쉬워졌어요. 대신 급등 때 따라가지 마십시오. 역사이클 반드시 걸리니까. 이게 조단 뒤통수. 그러니까 신문에 호재 터트리고 막 그냥 장밋빛으로 막 할 때 절대 하지 마세요. 뒤통수 당합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또 LNF까지 대표님의 의견 쫓아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현대차, 자동차 연결고리 종목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쪽이 좀 주도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앞서서. 예, 저는 주도할 것 같아요. 그게 시장에서는 항상 사인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벽을 뚫었다는 얘기는 네. 뭔가 달라졌다는 얘기, 초기 조건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제가 이 경험을 그때 저하고 방송을 했나? 2022년도 10월 달에 똑같은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그림일까요? 2022년도 9월 달, 10월 달은 네. 이때입니다. 끔찍한 때예요. 지속적으로 빠져갖고 이게 비관 2130대였거든요. 비관 나스닥은 1088이에요. 나스닥 1000 빠져서 7, 8천 간다 난리 쳤고 추세 하락이고 아주 그냥 끔찍한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검증해 보니까 이때 소부장 IT에서 이상 징후가 나오는 거예요. 매도자 시각으로 어떤 기업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하거나 네.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클러스터를 딱 찍어드렸습니다. 이것만 하자. 그때 한미반도체, DB하이텍, 픽셀플러스, 칩셋미디어, SNS텍, 어버반도체, AD테크놀로지 이것만 하자. 네. 이게 앞으로 1년 이상 주도할 것 같다. 냄새가 난다. 시장 이렇게 데이터를 조사하다 보니까 2022년 10월 당시. 예, 10월 당시 그때가 한미반도체가 이 그림입니다. 다 역배열이에요. 네. 그래프 이런 것들 이때는 다 비관단위 팽배하고 사지 말라는 거거든. 122단위 우하향 직전 저점 깨고 11,000원, 12,000원 이게 6만 원까지 이때부터 시작해서 6만 원을 간 겁니다. 네. 대단하죠. 이게 나스닥의 모멘텀, 엔비디아 모멘텀. 그래서 내가 5만 5천원부터 먹을 게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이때부터 갖다 해서 설계가 들어간 거라고 보는 거고 DB하이텍은 이때가 38,000원. 네. SNS텍,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 까만색에서 시작해갖고 빨간색에서 이게 팔아먹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지 마시고 종목을 바꾸십시오라고 자꾸 AI 뭐라 해서 뭐 중소형주 소부장 이때 한미반도체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CXL에 뭐 나쁜 어버반도체나 오킨전자나 이상한 것도 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큰 수익 나고 또 로봇에서는 에브리봇이 11,000원, 12,000원짜리가 지금 뭐 3만 원도 넘었어요. 네. 오늘은 또 상적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이름 바꾼다. 삼성 레인보우로 바꾼대요. 그러니까 시간에 또 상한가를 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주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때 제가 어떤 거 갖고 판단했냐면 이 AD 테크놀로지. 이 매도자의 시각이나 어떤 사모펀드나 작업할 때는요. 이해 당사자들끼리 제3자 유증을 하거나 메자닌을 발행해요. 메자닌이 뭔가요? 전환사채.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런 침체 속에 메자닌 발행한다, 뭐 3자 유증 빼고 유증한다 그러면 무조건 때립니다. 이 유증 짱돌 나왔어 왼수다 하고 때려요. 네. 그걸 싹 걷어갑니다. 그래놓고 신주 상장되는 기점부터 또 작업을 하거나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이런 게임이 이때 AD 테크놀로지도 보시면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전환사채 발행하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자동차 부품단이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2022년 10월에 주가가 바닥을 기던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종목들의 저점을 좀 예측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또 그런 흐름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 엿보인다.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표님. 왜 그러냐면 예. 현대차, 기아가 갔어요. 그래서 벽을 뚫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왼수 같은 현대 모비스도 하자고 그랬어요. 네. 이제는 대주주들 그 정의선 회장님이 쪼개고 합치고 분할해갖고 시석화시켜서 뭔가 거버넌스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주가치 제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M&A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은 제2의 한미반도체, SNS텍, 에이텍 이런 3배나 5배 가는 종목들이 현대차 주변의 밸류체인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거웠던 현대모비스가 이제 현대차를 대신하나 한번 보죠. 그래서 만도 실적이 쇼크 나왔습니다. 급락할 때 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를 전 수학 공식을 벡타를 뿌려봅니다. 벡타를 뿌려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그림을 어떤 게 제일 많이 갔니? 같은 기간 내에. 그리고 어떤 게 제일 못 갔니? 그러면 여기서 대형주에선 제일 많이 간 게 기아입니다. 기아가 제일 많이 갔어요. 네. 36%나 갔습니다. 현대차는 27, 8% 갔습니다. 제일 못 간 것들이 세종공업, 한온시스템, HI만도, 모트렉스, 네오오토 이런 쪽 라인입니다. 근데 네오오토가 요거 메자닌을 발행하더라고요. AD 전환 테크놀하고 자체? 똑같은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현대 모비스가 발동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해서 형님 먼저 가고 쉴 때 아우들이 막 가나. 여기서 현대 모비스와 연결된 거는 현대 위아, 현대 만도, 현대 오토 에버 이런 것들을 샘플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량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현대 오토 에버도 거의 20만 원에서 14만 원 죽었잖아요. 네. 이런 걸 사는 겁니다. 억 단위로. 그 대신 목표 수익률 20% 잡는 거예요. 이렇게 시소를 하고 그다음에 메자님 발행한 네오오토라든지 그다음에 또 실적 쇼크 그다음에 미국의 밸류체인 여기서 제가 또 가장 강조한 게 SL이거든요. 이번에 SL이 37,000원 갔다가 또 33,000원 갔다가 또 37,000원 갔다가 또 흔들어요. 네. 37,000원을 뚫어서 저항이 지지가 되면 이게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1년 동안에 이제 주도주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모인데 여기에 또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네. 아, 이제 미국으로 중국계 마이너스를 미국에서 복구하려고 진짜 미국 공장 짓고 그러면 이거에 저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HD 현대건설, 그다음에 두산 밥캣, 그다음에 공장 짓고 텄다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들, 네. 일렉트로닉즈 이런 게 같이 묶어서 가면요 한 묶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2024년도에 주도주 물질기는 소부장보다는 미국 밸류체인의 자동차 부품단 현대차 기아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확인력은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가격대에서 3개월 코스로 20-30% 튀는 거예요. 그럼 현대차가 또 한 단계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또 한 번 레벨업.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2만 원씩 계단으로 가는 거예요. 20만 원, 22만 원, 25만 원, 27만 원, 대망의 30만 원. 네.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30만 원. 아니 이 현대 뭐 밑에 떠에서 확인할래요.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이 더블 가서부터 확산이 됐거든요. 네. 한미반도체가 12,000원이 2만 원을 뚫을 때 레스고를 그때 이제 ETF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각각 자산운용사가 그것만 집중해서 사고 이런 에너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ETF나 포장한 ETF들이 어떻게 되나도 같이 볼래요.